저는 BMW라는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편견이 생겨버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차를 뒤치기를 해주신 차도 BMW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BMW의 차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드라이빙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회사는 BMW다. 그리고 우연히 소카에서 5 시리즈를 발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형이겠지 하고 쓱 둘러봤는데 신형 5 시리즈였어요. 이 신형 5 시리즈는 520i M 스포츠 트림이었고 2000cc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다소 아쉬운 듯한 느낌의 190마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토크는 마력은 숫자일 뿐이다 라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타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제차 콘텐츠도 한번 해볼 때가 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긁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렌트비도 렌트비지만 보험료도 따로 있고 주행요금도 따로 내야 되고 이해합니다. 소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연비가 좋아서 그런지 그랜저보다 주행요금이 더 좋더라고요. 참고로 2000cc 520i M 스포츠 기준 공인연비는 12.1km/L입니다. 그리고 2500cc 그랜저의 공인연비는 11.4km/L이고요. 이번 컨텐츠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에는 각 차량마다 오너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오너들이 자신의 차를 인증을 해야만 점수와 코멘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의 평가들과 얼마나 공감되는지를 느껴보려고 해요. 520i의 오너 평가는 9.5이네요. 외관 평가에 대한 리뷰가 좀 불호가 많았나봐요. 명불허전 BMW, 소프트 회전리 디자인이 별로니 해도 모두 헛소리. 차 너무 좋음. 아주 좋습니다. 디자인 악평 1년만 지나보시죠. 디자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구형은 더 구형처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저는 예쁩니다. 사실 외모를 그렇게 크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지금 외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저부터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코나 탔었는데 이거 타니까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왜 BMW인지 알겠네요. 짱입니다. 코나 타다가 이거 타면은 100% 만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 차이가 벌써 몇 단계냐? 소형에서 준중형, 준중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준대형, 준대형 중에서도 프리미엄, 거의 한 4단계 올라오신 것 같아요. 품질 서비스에 관한 불만 리뷰도 있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의 품질은 기대 이하고 무엇보다 서비스 품질은 완전 기대 이하. 일단 서비스는 어떤 제조사든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시트가 좀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잘 나가고 잘 써요. 오늘 시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BMW 차 탈 때마다 시트가 그렇게 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 시트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단단한 게 아니라 탄력이 있어요. 차 타는 내내 시트가 많이 개선됐는데 예전에 타던 것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전 옵션에 관한 리뷰를 읽어볼까요?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적응 중인데 다양한 센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중으로 감지해줘서 너무 편합니다. 정말 센서가 예민하게 동작을 합니다. 서라운드뷰라든가 측면을 보여주는 카메라 같은 것도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차를 긁을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가 상당히 커서 주차할 때 신경 쓰임, 차가 너무 커서 주차가 조심스럽다 이런 리뷰도 되게 많은데 이게 타보니까 차가 큰 게 느껴져요. 이런 센서가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신림에서 지하주차장 6층에서 이제 지상으로 끌고 올라왔거든요. 가지고 올라오느라 시급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좁은 통로 지나실 때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차의 부담은 안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뒷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뒷자리는 공간은 넓은데 각도가 직각에 가까워서 장거리는 좀 불편합니다. 뒷좌석도 생각보다 넓고 트렁크도 만족. 뒷좌석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공간은 보시다시피 공간을 많이 뽑았어요. 여기 시트 방석은 되게 넉넉한 편이고, 뭔가 편하게 누워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이거 안 기울여지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그래서 오래 타면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공간적으로 좁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편의성 부분에서 리뷰를 몇 개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만족. 단 물리적 버튼이 너무 많이 사라져 처음엔 적응 기간이 필요하네요. 엠팩 리미티드 에디션 인터랙션 바는 강추입니다. 너무 예뻐요. 인터랙션 바가 안 달려있어요. 그거 보고 싶었는데 반짝반짝. 하지만 수납 공간이나 트렁크가 너무 작아요.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도 너무 작아요. 다시방 여기도 되게 작네. 사실 수납 공간은 고급차로 오면 올수록 인심이 박한 느낌입니다. 좋은 차들 치고 수납 공간 그렇게 넓은 건 못 봤어요. 그리고 물리 버튼은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햅틱도 아니라서 비상 깜빡이를 이렇게 켤 때도 뭔가 눌러졌다는 느낌이 안 나. 물론 이 대시보드 쪽이 심플해져서 깔끔해지긴 했지만 적응하는데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버튼 조작은 되게 편합니다. 조그 다이얼인가? 이걸로 내비게이션 동작하는 것도 좋고, 하이그로시인 건 좀 거슬리네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를 둘 다 틀 수 있게 해놓은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요? 통풍을 켜면은 자동으로 열선 시트는 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더워가지고 통풍 시트를 틀었단 말이에요. 역시 아직 BMW 통풍 시트는 멀었구나 하고 봤는데 열선 시트도 같이 틀어져 있네?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같이 동시에 틀어지는 거, 터치 버튼에 살짝 불편함, 그런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하만카돈 오디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맡기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들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BMW 하면 떠오르는 단점들이었던 인색했던 옵션과 올드한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 부분들은 이번 변경을 통해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단점들로 구매를 꺼려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궁금했던 점은 역시 BMW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행 성능과 승차감이었습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운행성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차. 엔진 소음 없고 승차감 부드럽고 연비 시내 14에서 15 정도 나오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스탑앤고에서 시동소리 아주 적고요.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탑니다. 앞좌석 승차감은 대만족, 뒷좌석은 앞에 비해 조금 단단함. 일단 승차감이 좋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통통 튄다는 말도 있네요. 다 좋은데 확실히 주행에 답답함은 있다. 하지만 패밀리카로는 더할 나위 없다. 동급 대비 압도적인 주행 능력과 운전의 재미를 보장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마다 BMW의 명성을 느끼게 되네요. 좋아요. 탄탄하고 주행 안정성 좋습니다. 코너링 시 밀리지 않고 잔진동은 못 걸러주나 큰 진동은 잘 걸러줍니다. 오케이, 제가 타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쾌합니다. 제가 BMW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무거운 차를 가볍게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승차감이 부드럽다는 말은 100% 공감합니다. 뭔가 변속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차가 좀 조용하고 잘 나갑니다. 근데 엔진 질감이 이게 4기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런 시내 주행에서 전혀 출력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행에 답답함이 있다는 말은 사실 저는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5 시리즈의 세팅이 소프트해져서 기존 BMW 매니아들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리뷰도 봤지만 저는 오히려 좀 더 대중적인 승차감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습니다. 또 차체가 예전보다 커지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스포티한 컨셉의 세팅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내 주행을 마치고 고속도로 및 다양한 코스로 5 시리즈의 승차감 및 주행감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 진짜 차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워.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도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출력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속도도 유지하면서 멈추는 것도 아주 부드럽게 멈춰주네요. 굿. 앞에 차가 빠지고 나서 다시 들어가고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하지만 얘는 조금은 운전을 즐기고 싶기는 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좀 밟아볼까? 시트가 꽉 조아지고 엔진음이 커지면서 약간의 진동이 더 세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RPM을 상당히 높게 가져갑니다. 이거를 힘이 부족하다고 하기엔 좀 일단 안정감이 미쳤네요. 와, 이게 몸에 약간 쏠림은 있어요. 근데 차가 급 커브를 잘 따라가줘요. 그러니까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몸이 쏠리는 반면에. 고속주행을 하면서 직선 코스에서 속도도 내보고 추월도 해보았지만 제 운전 스타일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차의 움직임이나 반응속도, 핸들 직결감 등 BMW 고유의 장점 역시 아쉽지 않았어요. 전 모델보다 부피와 무게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선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주행을 마친 후 거친 노면이 있는 방지턱 도로도 통과해봤는데요. 편하다. 진짜 편하다. 핸들 움직였을 때 돌아가는 느낌이라던가 와, 이런 것들은 소프트해졌지만 BMW의 장점은 살아있습니다. 통통 튄다는 말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그 통통 튈 때 진짜 부드럽게 들어와서 사실 그냥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방지턱이 일반 짬뽕이었다면 이번 방지턱 코스는 불지옥 짬뽕. 과연 이 도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얘가 정말 사악한 애예요. 자, 두 번째로 사악한 애. 얘가 조금 더 사악했던 것 같아요. 지금 40km고 말이 필요 없네요. 지금 제가 이 5 시리즈를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차주들이 어떤 포인트들을 원가 절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 실내를 봤을 때는. 그런데 운전을 하는 순간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차는 또 후륜이거든요. 그 후륜의 빠릿빠릿한 느낌도 있고
이제 좀 차가 익숙해지니까 가지고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BMW를 타면 과학이 될 수밖에. 소프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5 시리즈의 주행 매력은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전자장비 옵션도 편리했어요. HUD가 아주 큽니다. 요즘 제가 약간 노안이 와서 침침한 느낌이 있는데 숫자가 워낙 커서 속도계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기 연결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가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핸들 그립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두툼한 게 어떻게 이렇게 뭔가 좀 잡기 좋게 만들어놨지? 핸들 두께를. 그리고 또 하나 더, 핸들이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BMW 세단들이 대부분 핸들이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BMW의 핸들은 가벼워졌어요. 저는 애초에 그렇게 무거운 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의 핸들이 만족스럽습니다. 재밌네요. 무겁지만 절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차. 저는 제네시스의 G80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도 명확한데 편리한 옵션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편안함에 초점을 둔 느낌의 승차감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느낀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G80 대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요. 가격 면에서도 역시 경쟁력이 있는데 제가 타봤던 52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7,33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BMW는 강력한 할인 정책이 또 있기 때문에 6천만원대에 끊어서 또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G80을 5 시리즈와 비슷하게 견적을 내보면 2.5 터보의 후륜, 파퓰러 패키지에 파노라마 썬루프, 뱅앤올롭슨 사운드 패키지까지 넣으면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 돼요. 이제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G80이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전에 5 시리즈의 느낌이 아니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편안한 승차감을 선호하는 저한테는요. 오늘 영상 마무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80 첫우리 입장에서 지금 5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